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갖고 상담을 드리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룰이나 법칙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문의하실 때 보면은 아이들마다 좀 세세한 상황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국어 능력 자체가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이 보통은 분별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수학은 그래도 좀 해. 애들이 막 시간 투자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맴매도 하고, 막 닭달도 하고, 학대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을 조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중학교 때 애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영어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생겨나요. 이게 뭔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5살, 6살 이때쯤에 언어에 대한 흥미를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막 영상 보여주고 이러면 애가 자폐 스펙트럼하고 비슷한 행동을 보여요. 이거는 연구 논문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자극에만 얽매여 있거나, 그리고 도파민 분비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 쇼츠, 릴스, 뭐 유튜브 영상 어렸을 때부터 뭐 교육용이든 뭐든 영상 위주로만 보여주면 이 시각적 자극 외에는 흥미가 없게끔 만들어요. 글자를 읽고 상상하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아니면 도파민이 나올 정도의 어떤 유도된 영상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용 컨텐츠도 웬만하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집단에 소속됐느냐가 애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요. 그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애가 자아를 인식하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단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죄다 애들 상태 다 안 좋은 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정말로.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가 뭐냐면, 그냥 똑같은 애로 같이 물드는 거예요. 애들끼리 물들어버려요. 물론 그 중에 안 맞는 애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 또 여기다 대고 극히 일부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니던데요? 제가 경험했더니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게 다수냐고. 다수 아니잖아요. 내가 봤는데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표본값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렸을 때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뭐 수학 학원을 보내게 되면, 나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또 이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송 끄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라는 건데,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고온의 초전도체.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 연구실에서 정말로 전문용어로 개구라를 깔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됐다는 건요, 운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가 지도를 했는데,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됐더라라는 거는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질이 충분했던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대다수가 실패하는 경향이 뭐냐면, 그런 일부의 극히 성공 사례들을 끌고 와서, 그가 아이가 효자인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를 끌고 와서 우리 집 불효자 새끼를 그걸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외워야 되냐, 왜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걸 막 물어봅니다. 근데 애가 체스를 배워보고 싶다고 이제 체스 학원에 갔어. 그래서 체스 말을 이렇게 두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왜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이 규칙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알면 우리는 그걸로, 목적이 뭐예요? 원래는. 그렇죠. 목적은 이 체스 경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근데 지식을 가르쳐주는데 왜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는지 규칙을 알려주는데 왜 배워야 되니? 그런 애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냐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기 싫으면, 인간이 정말 추저분스러운 게 뭐냐면, 하기 싫으면 왜 해야 되는지 꼭 물어본다고.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딴 질문에 대답해 주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이겨먹으려면 엄마나 이겨먹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는 것들, 이게 체스 말을 어떻게 둬서 체스를 어떻게 이기는지 알려주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고, 왜 외워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앉아있는 놈들은, 어머니가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말을 해도요, 설득이 안 돼요.
이미 정했기 때문에 동물처럼 짐승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하는 집단 그리고 공부하려는 아이들 사이에 낑겨 넣어놔야 당연히 공부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노동법 강화하면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최소 고용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단기 알바까지 4대 보험 적용해줘야 되고 퇴직금 다 물어줘야 돼. 그리고 몸 쓰는 일 대부분 다 로봇으로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그게 더 싸니까 거꾸로. 쿠팡이에요. 중국산 로봇 검색해보시면 4,500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게 헐났지 한 2년 쓴다고 가정하면. 우리 애는 부르면 저쪽에서 코딱지 파고 대답 안 하거나 왜? 뭐 하고 있는데 걔는 부르면 올 거 아니야. 훨씬 낫지. 기능이 훨씬. 써가면서 외우라 그러면 쓰기만 하고 앉아있거나 암기하는 능력이 퇴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자기는 못한대.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힘든 거지. 암기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암기하면서 딴 짓을 해요. 정말 희한하게도. 아니면 암기하라고 쓰라 그랬더니 쓰는 데만 집착하는 애가 있어요. 또 어머니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애가 쓰는 데만 집착해서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쓰는 게 그나마 난 거예요. 어머니들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걔 눈으로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애들이 기출만 드립다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학교 기출 안 해요? 왜 전년도 기출 안 해요? 고등학교 때 안 먹힌다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연습시키면 안 된다고. 모든 기출 다 풀어봐야 돼요. 암기하고요. 중학교 때 이제 과학 좀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다 왜 개박살이 나냐면 중학교 때 과학은 진짜 쉬워요. 고등학교 과학 이과 과탐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과학 진짜 쉽거든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때는 조금 노력하면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아닌 거 아는데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습관이 거지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쯤에 나 통합과학 이제 할 거고 물리화학도 조금 배워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미 알아보면 막 잘하는 데는 막 매진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부 전임으로 하는 강사들이 그렇게 쉽게 접촉하지 못해요. 레벨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4년 지나고 5년 지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사탐난한 새끼들의 후타가 나타날 거예요. 공학을 나왔지만 그렇다고 물리를 잘하지 못해. 뭐 이런 애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물리화학 다 피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과탐 강사로 나타나거나 막 이러는 상황이 오고 그게 얼마나 희소하겠어요. 그때 가면 더. 고등부 과탐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여기 댓글 보니까 뭐 대학교 가서 배워도 충분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고등학교 때도 피했는데 대학교는 안 피할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피하지 아주 그냥.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 일부의 또 경우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예시 들고 있지 말고 지능이 없는 거 자기 능지 처참한 거 보여주지 말고 아주. 중학교 때 A 나오는 이 과학이 뭐가 문제가 되냐. 단어의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에서 박살나는 애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어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용어 암기가. 국어도 똑같고. 이 세 개가 나란히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좀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거야. 수학은 좀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는 과목을 새로 잡을 때는 국어도 상관없고 영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국영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국영수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머니들이 과학을 못해요. 여유가 없다 그래. 애는 애대로 지렁이 발광을 하고 앉아있고 뭐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동학대니 내 권리는 어디 있니. 의무는 한 개도 안 해 이 새끼는. 양말조차도 뒤집어 벗는 새끼예요. 들어와서 지방청소도 거의 안 하고 지방이라고 빡빡 우겨. 등기부등본에 보면 은행 걸로 돼 있는데 니 거 없어 새끼야. 니 거 니 명의로 된 거 한 개도 없어. 핸드폰도 니 명의도 아니고. 핸드폰 압수하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영상에서. 핸드폰 비용을 내지 마세요.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을 못 낸 거야. 너무 가난해서. 애들이 하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 처먹으면서 공부한다고 깝치고 다니고 이상한 데 돈 쓰고 다녀서 우리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비를 못 내준 것뿐이에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낳아놨으면 무조건 막 핸드폰 아이폰 사줘야 되고 아이폰 안 사줘서 불행하다는 새끼가 있는데 아이폰이 문제일까 네 정신머리가 문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영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암기하는데 굉장히 치중하셔야 돼요. 용어를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용어에 대한 암기가 또렷해야 되고 이 시간에 추가로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하셔야 돼요. 일부 학원에서 통합과학 선행을 막 때려박아 중학교 과학 다음에 통합과학 다음에 물리원 화학으로는 착각을 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단계적으로 상관이 없고요. 중학교 과학 또렷하게 용어 하시고요. 왜냐면 통합과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물리원 화학원은 중학교 과학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 있고 아니면 좀 완성이 돼 있는 상태면 물리원 화학원을 몇 차례 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댓글에 보니까 쩡마미님께서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선생님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학 선행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주제로 다뤄주세요. 중고등 어머님들께 죄송합니다. 영재 과학고 목표가 아닌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요. 초등 때 어떤 방법으로 해두면 중고등 가서 도움이 되더라. 경험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영과고 준비하는 애들 말고요. 보통 초등 아이들은 과학 실험 학원을 다니거나 천문대 체험이나 생태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수학은 선행을 많이 하고 한국사나 한자, 공인인증 시험 공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과학 과목이 어려운 거 알면서도 뒤로 미루거나 소홀하게 다루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하는데, 제가 우선은 천문대 다니는 거는 모르겠어요. 지구과학인데 천체 할 때 중3이나 중2에 보면 천체 파트 나오거든요. 이때 조금 더 편하긴 하는데 천문대는 그냥 과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저학년 때 오히려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좀 더 낫다. 그거는. 그리고 중등부 들어가면 이제 천문대는 중학교 2학년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험과학학원.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대놓고 가는 거예요. 아마 되게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실험과학이라는 자체가 과학이 아니다. 실험과학을 하면 애가 이게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오 막 이러고 자기 과학 좋아한다고 와요. 이 실험과학에 대해서 제가 학을 띈 게 뭐냐면 애들이 흥미 위주로 배우는데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서 과학을 안 해요. 실험과학에서 실험 보고서 쓰는 거, 중등과학 용어 또렷하게 외우고 실험 보고서 쓰는 거 차근차근 가르쳐줘 다 되는 거예요. 실험을 못 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암기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험과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가요. 그러면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한 애가 일반적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지루한 이론 수업을 들었을 때 안 견뎌요. 못 견뎌요. 안 해요. 내가 원하던 과학이 아니래요. 그래서 실험과학은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다. 애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도대체. 나도 아이돌 좋아하는데 아이돌 춤 못 추거든. 아니 뭔가를 좋아한다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걔가 배운 거는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그냥 과학적 이론을 이용한 쇼예요. 중고등학교 과학은요 이론 과학이에요. 실험을 하지 않아요. 실험도 예시로 잡고 이 실험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근데 왜 그걸 실험을 하고 앉아있냐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뭔가 뛰어넘는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게 죄다 하이탑을 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암기를 시키냐고 그거를.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자가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그럼 애들이 에너지라고 그럴걸요? 전자는요 물질입니다. 질량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시과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 이론을 알고 실험을 돌입을 하는 거예요. 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실험과학을 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암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 암기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입식이 아니야.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뭔가를 이해하려도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가르칠 때 보면 화학 반응식, 화학식 구분을 못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외워야지. 외워야죠. 이건 금속이고 이건 금속이 아니야. 원소기호 보고 외워야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받아들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흥미 유발을 위해서 뭐 실험과학을 한다? 저는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대놓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천문대까지는 천문대 가서 뭔가 관찰하고 별을 보고 할 때 이제 천체 파트에서 좀 좋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런 행동들이 과학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범위고요. 어머니 선행 얘기하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을 초5, 6에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개정됐잖아요. 22 개정 기준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것까지는 나왔어요. 이제 2학년 1학기가 곧 나올 거예요. 이제 개정되고 있어서 지금 중1 애들부터 개정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현재. 그러니까 1학년 거를 초등학교 5, 6학년은 한번 시작을 해서 몇 차례 돌아도 돼요. 어머니 한 번 배웠다가 끝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압력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인강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세팅을 좀 잡아주시면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쉽고. 근데 그때 좀 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반복을 하니까 책이 나올 때마다 중학교 2학년 거 나오면 2학년 것도 좀 선행을 해서 공부를 집에서 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강이나 이런 걸 듣고 암기를 좀 시키고
내용 필사시키는 거, 중학교 2학년이 하는 거 1학년이 하는 거 시키셔도 5, 6학년 정도면 소화를 하거든요. 대신에 암기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거 교과서별로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교과서별로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학교에서 선생님 상황에 따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모르는 선생님도 있어요. 과학 선생님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건너뛰고 이상한 데 나가. 뭐 압력도 안 넘어가고 막 이상한 거 나가. 태양계 나가고 막 이래요.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학 파트를 잘할 수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희소성에 대해서.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굳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돼 라는 수준까지 하면 되고 중학교 때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원 화학원 선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힘 빼고 들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애들이 못 견뎌요. 문법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탐 과목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 쪼개졌잖아요. 투 과목도 막 8개로 쪼개지고 막 이래서 총 12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물리화 코어만 해도 지금 3과목씩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배워야 될 물리화학만 해도 6과목이에요. 그러면 그 코어를 미리 연습하려면 중학교 거를 5, 6학년 때 좀 땡겨가지고 공부를 해놓고 중학교 때도 중학교 공부를 하면서 물리화학을 좀 힘 빼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나 뭐 아니면은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힘 줄 때 힘 주시고 힘 뺄 때 힘 빼고. 그러니까 중학교의 핵심 뭐라고요? 단어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면 고등학교 거는 문법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좀 여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나 국어 좀 밀리면 또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과학도 여유가 좀 있죠. 구멍난 데를 찾는 상황이거나 다지기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중3 2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면 그때부터 통합과학은 쭉 준비하면 돼요. 힘 꽉 주면서. 그거 하면서 또 물리화학도 연습하시고 생명지구과학도 좀 시간 되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여유가 있죠. 아이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과학을 적어도 2, 3과목씩 항상 안고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좀 더 다양한 거를 진입할 때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저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차근차근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주면 어머님들이 또 아이들도 진행할 때 좀 편합니다.